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붕을 새로 올린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단 증축이어서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건데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3층짜리 단독주택.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바닥에 여러 겹으로 방수 작업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금이가 있고 움푹 패인 자국도 눈에 띕니다. 결국 반복된 누수를 견디다 못해 6년 전 비가림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말도 못했는데 공방도 승기고 별 그 뭐도 떨어지고 여기 제일 심해. 네네. 2층까지. 인근의 다른 건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물 노후로 비가 새면서 벽지가 벗겨지고 벽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옥상 지붕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야 잠잠해졌는데 최근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단 증축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기한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7, 8년을 맨날 골머리 썩고 세입자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가 남들이 다 했더니 괜찮대. 그래서 저희도 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 주변 20여 세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순전히 비가림 목적의 시설인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수차례 방수 작업을 했지만 누수가 반복되자 어쩔 수 없이 비가림 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를 해야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해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불법이 되면 원주시에도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불법 건축물을 낙인지 찍히게 되면 뭐 대출 문제라든가 상가, 뭐 인허가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민원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자 일정 기준을 갖추고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노후 건물 비가림 시설 설치에 대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충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실정을 모르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도심 교차로 꼬리물기에 끼어들기까지 도로 위에서 반복되는 위법 행위들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운전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데요. 나금동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SUV 차량. 추월 차로인 1차로를 비워두지 않고 그대로 달리면서 속도를 점차 올립니다. 순식간에 시속 170km까지 올라갑니다. 순차차 따라오세요. 앞쪽에 그 안전지대 정차하겠습니다. 조선시청 따라오세요. 과속의 지정차로 위반까지 벌점 70점,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로 계속 오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아, 모르셨어요? 이번엔 2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2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달리다 적발됐습니다. 정차하지 말고 순차차 따라오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1시간 암행 순찰하는 동안 석 대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서만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지난해에만 7,000건에 육박합니다.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1차로를 막고 간다고 하면은 뒤에서 추월하는 차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도로에 정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출근길 아침, 도심의 교차로는 노란불에도 멈추지 않고 진입하는 꼬리물기 차량들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다른 신호가 들어오면은 다른 쪽 차량들이 진행을 못하면 또 정체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교차로에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단속된 유턴 후진 위반과 한꺼번에 두 차로를 변경하는 횡단 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는 모두 1,200여 건.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청년이 비용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경남에선 하동군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 지원을 했더니 인구 감소폭이 줄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남매를 키우는 김창국 씨 부부. 올해 3살인 막내를 낳을 때도 육아 비용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유식이 앞에 애들은 안 나왔었어요. 이유식도 나오고 지원이 나오니까 우리만 더 노력하면은 이제 키우는 데는 크게 무리 없겠구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매식이 맞는 하동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이 한꺼번에 많이 사야 돼서 이제 나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으로 이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책의 시작은 청년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청년들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금 지원이라는 설문 결과 역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에겐 주거비와 문화여가 생활 지원을, 가정을 꾸리면 결혼 장려금과 주택 자금을, 아이를 낳으면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에 더해 돈의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첫째아 440만 원에서 넷째아 이상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청년 1인 가구는 연간 최대 270만 원, 자녀 3명이면 4,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20개에 달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귀농 기촌과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인구 감소폭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순이동은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분들에 대해 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듯 하동군처럼 생애 주기별로 직접 지원에 나선 전남 영광군은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인구 4만 유지가 버거운 하동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희망을 그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강원도가 휴가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숙박 운영 6건,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3건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원도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2023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강원도 주민 1인당 하루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1.5kg으로 제주도 2.1kg에 이어 충북과 함께 전국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양양군 주민 1인당 하루 5.2kg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성군과 인제군도 각각 2.6kg으로 많았으며 원주시 1kg, 춘천시 1.2kg, 강릉시 1.4kg, 속초시, 동해시 각각 1.3kg으로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 지역 국제 여객선 이용객이 10,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00명에서 2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사카이 미나토로 오가는 국제 여객선의 주요 고객인 러시아인들이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기 이용을 늘리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강릉에서 울릉도, 독도로 오가는 국내 여객선의 상반기 이용객은 국내 여행 감소 추세 속에서도 항로를 증편 운항하면서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9만 1,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군이 3월에 전 국민에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효과 분석 결과 97억 원의 직접 소비 효과와 연계 소비 11억 원 등 108억 원의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3월 정선군 유통업 매출은 27.1%, 외식업은 11.4% 증가했고 특히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25.9% 증가해 증가한 매출 64.2%를 점포 운영비로 재투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에 달했으며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서 가맹점 수도 늘었습니다. 속초시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원활한 신청 접수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8개 동주민센터의 창구를 운영하고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지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비수도권이 속초시는 3만 원이 추가돼 1차로 일반 시민 18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어 오는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2차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난 7일 개막한 강원 춘천 2025 세계태권도 문화축제가 일주일간의 경기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20개 나라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다이내믹 태권도와 겨루기, 품새 등의 경기를 치렀고 썸머 워터 페스티벌과 드론 라이트 쇼 등 각종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주말 휴일 이틀 동안 열린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에선 가상 태권도 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과 태권도장 정보를 공유하는 부스가 마련돼 3,7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온 30대 소방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